이번에는 환율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환율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긴 한데, 사실은 환율은 우리 다른 재무나 회계처럼 어쨌든 매경 테스트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제한이 있어서 패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도 그 기본 개념들만 잘 익히시면, 특히 시험하는 동안에는 그 패턴을 익히시면 오히려 점수를 더 따실 수 있는, 특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환율에 대한 얘기들은, 근데 환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환율 표기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표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율 표기를 우리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 즉 명목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 라고 하면 숫자가 커졌으니까 이거 환율이 상승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환율이라는 용어의 데피니션을 보면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화폐들이 거래되는 교환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죠?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1,000원만 갖고 가면 됐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면 어떻게 돼? 1,000원 주면 안 돼. 200원 더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한국의 가치가 20%가량 더 절하된 거지. 평가가 절하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 우리나라 교환비율이 낮아졌으니까 뭐죠?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 혹은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이든 어디든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명목 환율이 혹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혹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슈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다음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외환시장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그래프를 찾으시오인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실제로 많이 환율이 상승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설까요?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1,300원은 거뜬히 넘고, 최근에 1,400원 넘어서 1,440원, 2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원화가 제일 원달러 환율이 제일 높은 수치, 달러가 가장 강세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왜 생겼느냐?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입량을 줄이기 어려운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늘었고요. 또 수출이 주춤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있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곡물이나 뭐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나 그 곡물들은 가격 변화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기름이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기름 생산량을 2배로 만들거나 이럴 수, 시추를 2배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장하기도 쉽지 않은 자원이고, 곡물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밀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공장을 밀어내고 그걸 농토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생산량도 비탄력적인데 반대로 수요도 비탄력적인 재화죠. 아무리 비싸져도 우리 지금 요즘 야채값 많이 비싸져도 적게 먹긴 하지만 아예 못 먹거나 확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전기를 쓴다든지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상승하면 예전보다 아끼긴 하겠지만 절대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무슨 말이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와 비교했을 때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2년 전 최저점에 비해서는 지금은 대부분 다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 가격이. 그러니 어떻게 된 거죠?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최근 2년 사이에 30-40% 가량 상승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에너지의 가격들은, 그리고 곡물의 가격들은 급격하게 상승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수요는 금방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죠? 당연히 그 에너지를 쓰는데 곡물을 수입하는데 구매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출은 뭐죠?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무역 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는 수입액은 증가했고요. 에너지나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액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수입액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이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름을 사러 가요. 해외에 나갔을 때 기름 유조선으로 2대 분량 주세요라고 하면 처음에 좋아하다가 돈 주세요 했는데 원화를 갖다 두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아, 곤란한데요? 라고 하고 달러와 갖고 오세요 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외환시장에 가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꿉니다. 그죠? 그럼 뭐죠?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뭐다? 수입액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뭐죠? 여기에 원화를 갖다 놓고 뭐죠? 달러화를 가져가는, 그래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팔았어. 그럼 판 돈은 당연히 미국에서 팔았으니까 달러화로 받아오겠죠. 근데 뭐 일부를 기업이 보유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관리법상 그런 류의 외화자산들은 다 한국은행에 갖다 놓고 원화로 환전하게 되죠.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자동차 회사 갖고 있던 달러화가 외환시장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던 원화를 교환해서 자동차 회사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은 뭐죠? 달러 공급을 결정해주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자,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달러 수요를 증가시켜주는 일이고요.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뭐죠? 달러 공급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있던 그래프들을 참조하면 이런 거죠. 달러 거래량은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수요 함수는 우하향한다. 공급 함수는 우상향한다. 자, 근데 우리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뭐죠? 수입은 뭘 결정해 준다고요? 수요를 결정해 준다고요. 수입의 증가는 전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야 라는 거지. 그래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해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라고 하면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이 감소해서 수출은 뭘 결정한다고? 조정한다고? 공급을 조정합니다. 근데 수출이 감소했어 라고 하는 말은 달러 공급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외환시장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줄었어 라고 하는 말이죠. 공급이 감소했어. 뭐 수입과 수출은 다 같아요. 수요 공급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건 다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감소하는 건 다 어디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공급의 감소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은 이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1,400원쯤으로 상승한 거다. 물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는 이런 실물 부분에서 오는 외환시장에서의 변화 때문도 있고, 또 하나는 연준이 워낙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본 유출입이나 투자나 미래에 대한 전망들까지 더해져서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실물 이슈들이 그래프로는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준 문제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잖아요. 물건이 생산돼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줄어들었어.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더 좋아해.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앞에 미시 파트 부분들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많은 경제책에 다른 경제 기본서에도 있지만 수요 공급이 변해서 확실히 변한 것,
그러니까 가격은 지금의 경우에 가격이 확실히 변한 거죠. 가격은 확실히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여기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구체적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대세적인 흐름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알 수 없음,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름. 근데 이게 불변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미세하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할 테지만 뭐 그건 구체적인 상황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번 문제 처음에 이 환율 문제들은 보시면서 헉 하셨을 거예요. 와, 그래프 맞네, 복잡하네, 어렵네 라고 하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환율 표기, 환율에 대한 표현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환율의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실물에서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에 대한 개념들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